서산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낡은 시설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더신 공동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산시는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터미널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는 맹정호 시장의 공약대로 이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10여 년 전 이전이 끝난 당진과 통합 요구가 나왔던 청양 등의 사례를 비교해봤습니다. 홍성에서 텃밭 가꾸기와 풀베기 작업을 해온 7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감염돼 2일 숨졌습니다. 올해 도내 첫 사망자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금 서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입니다.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찬반 양측의 목소리와 그동안의 과정, 다른 지역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선영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980년 2월 서산시 동문동에 자리 잡은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하루 평균 이용객 약 3,300여 명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7개 업체, 시내버스 2개 업체가 매일 1,100여 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엔 시청과 동부시장, 로데오 거리 등이 위치해 있어 서산 원도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낡은 시설과 주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터미널을 옮기면 원도심이 침체되고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석동 일대에 투기 과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년간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자 서산시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미널 이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터미널을 이전한 다른 시군의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딴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진이나 홍성이나 태안 같은 이 서산지구보다도 굉장히 빈약한 도시에서 벌써 이전을 해가지고 성공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비행기 지역, 그 해미 지역이라든지 수석동 지역은 대체로 개발이 좀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을 이전하되 복합터미널 형태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식당가와 오락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업체는 흑자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터미널을 새로 옮기고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해 낡고 위험한 터미널 건물을 철거하고 오락지나 같은 상업시설에 들어두면 무너져가는 상권을 잡아주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요? 터미널만 나가고는 저는 조금 힘들고요. 이게 도시가 제대로 하려면 터미널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터미널로 가서 제대로 된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설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는 시내버스를 시외버스와 분리해 터미널을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 우리 서산, 당진, 태안만 시내버스가 공용터미널에 들어와서 혼잡성을 일으키게끔 행정당국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미널 담당 쪽에 포장마차 있는데 그 편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양방향으로 된다면 거기가 버스가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면서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고만 얘기를 할까요? 수석동으로 옮길 경우 시가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또 인구가 더 증가하면 그때 가서 천천히 결정해도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석동으로다가 옮기면은 여기서 노인들이 아침에 6시에 병원을 가려면은 택시밖에 없습니다. 택시 타면은 8,000원에서 10,000원이 나온다는 거는 능히 여기 다들 겪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시장님 천천히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천안이 인구 30만 될 때까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래도 천안 분들 30만 될 때까지 기다려서 옮겨서 지금 68만이 돼도 잘 쓰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발의자 지역의 교통 거점 역할을 해온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달 중 최종 결정됩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8년 만인데요.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한보모 기자입니다.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입니다. 민선 6기 서산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기존 버스터미널의 수속동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1,400여 원을 들여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복합터미널 건설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됐습니다. 지난해 2월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당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임 1년 안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만 약속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기관의 갈등 영향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했고 시의 정책 자문 교수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시민 토론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종합 검토에 나서 이달 중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수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던 서산시가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시는 진통 끝에 터미널을 이전했고 청양군은 유보한 상태인데요. 두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김담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한 9층 건물. 2003년까지만 해도 이곳엔 당진시외 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대되면서 교통난이 심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자 지금의 수청동으로 버스터미널이 이전됐습니다. 당시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터미널 이전이 추진되자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상권 이동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지 16년, 상인들은 예전보다 상권이 쇠퇴했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장사가 덜 되긴 하죠. 이쪽보다 저쪽 골목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게 결국은 딴 데로 다 빠져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각에선 오히려 버스터미널을 옮기길 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복잡한 도심보단 넓은 외곽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게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낫다는 입장입니다. 가야지. 손바닥 마음대로 여기다 다 몰아가면 이 뒤에는 뭐 먹고 살아. 나가서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은 당연히 타격이 있고 1, 2년 뒤에는 그놈이 그런 거죠. 당진시에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반발을 해결하고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권 쇠퇴를 막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터미널에서 구터미널까지 시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터로 갔을 때 터미널 가면은 아무래도 버스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순환버스밖에 없거든요. 터미널 옮겼을 때는. 그래서 현재도 순환버스가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양에서도 한때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이전이 한창 논란이 됐다 결국 유보됐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겁니다. 시내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주민 편의를 위해선 통합 이전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주장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했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지금 좀 어려워가지고 상가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어요.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전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에서 야생진드기 감염병으로 불리는 SFTS,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에 의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군 구황면에 거주하던 78살 A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구토와 설사 등 첫 증상을 호소한 뒤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사망했습니다. A 할머니는 지난달 SFTS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증상 발생 전 매일 하루 1시간 정도씩 텃밭 가꾸기와 풀베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FTS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올 들어 대구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모두 47명이 숨졌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야생진드기로 인한 사망자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홍성에 앞서 경북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던 76살 윤모 씨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건 지난 19일. 텃밭 작업을 한 뒤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윤 씨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셔갖고 검사를 했더니만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많이 감염되는데 초기에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이나 밭에 갈 땐 긴 옷을 입고 장화를 신는 등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하고 돌아오셔서는 옷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샤워하신 후에 몸에 아니 머리카락이나 귀 뒤나 이런 곳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고 2주 안에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됐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절반 이하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조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 2천여 건, 사망자 수는 368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화재는 8,1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 약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도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집주인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12,300여 가구를 살펴보니 소화기 혹은 화재 경보기를 모두 구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고요. 경기도,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창원, 서울 순이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따로 나눠보면 소화기 설치율은 65.3%인 반면
화재 경보기 설치율은 41.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사용하면요, 소방차 한 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독 경보기는 조기에 감지돼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기에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큰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말 사이 서해안에서 갯바위에 낚시객이 고립되거나 보트가 고장나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 인근 해상에서 카약을 운전하던 낚시객 2명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탈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해경은 떠내려가던 카약을 발견하고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2시 25분쯤 흑도 인근에선 낚시객 11명을 태운 보트가 GPS 불량으로 해경에 호송을 요청했습니다. 물때를 놓쳐 고립될 뻔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3시 10분쯤 서산 대산읍 벌천포 인근에서 야간 낚시를 하던 27살 이모 씨 등 2명이 갯바위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태안 소원면 태배 전망대 인근 갯바위에서도 오전 1시 10분쯤 50살 이모 씨 등 2명이 썰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한 달 앞당겨 개장한 후 도내 해수욕장들이 차례로 개장에 들어갑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15일 문을 열고 당진 외목과 난지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은 7월 6일 개장합니다. 같은 날 태안 백사장, 안면, 몽산포 등 27개 해수욕장도 동시에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은 가장 늦은 7월 13일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함께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3일부터 5일까지 청양 비봉면 일대를 중심으로 성면 피해자 발굴을 위한 건강 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청양 장제리와 강정리, 양사 1리와 양사 2리 등 폐성면광산 반경 2km 이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입니다. 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에서 수행하며 올해 12월까지 홍성과 예산 등에 사는 1,250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면 피해 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절차를 거쳐 구제 급여가 지급될 방침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조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내 버스업체 24개사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도내 300인 이상 업체는 시외버스 2개사로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18개사의 한국노총사나 충남 세종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인근 손실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노조는 인근 손실분 보장을 위해 월 47만 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도 2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조합 측은 기존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교섭을 진행하면서 도 측의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운송종사자 채용 문제에 대한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운송종사자는 900여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아니더라도 매년 운송 원가와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적자 노선 심화 등 문제로 10억 원대 규모의 재정지원금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공영제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충남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중공영제를 도입한 타 도시에서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은 급격히 증가했고 업체 경영과 서비스 저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중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추가 비용 최소화와 교통 행정 체계 확보, 노선 요금 체계 개편,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버스 사업 투명성 확보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남버스 노사는 이달 말까지 임금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노동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보령 태안 연륙교회 명칭을 원산 안면대교로 의결해 태안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됩니다. 앞서 보령시는 원산대교, 태안군은 솔빛대교를 제안하며 입장차를 드러냈고 충남도가 그에 따른 대안으로 천수만대교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도 지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4의 명칭인 원산 안면대교를 의결했고 군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는 3일까지 양 시군으로부터 연륙교에 대한 명칭을 받은 뒤 5일에는 김용찬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충 부시장과 허재건 부군수가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이후 양승조 지사 주재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때는 김동일 시장과 가세로 군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입장차를 조율한 뒤 최종적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만나 합의안을 발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태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군 관계자는 도가 확정적으로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은 절차를 계기로 더 이상의 갈등 없이 합리적인 명칭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고추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는 특히 바이러스가 육묘 상태부터 발생해 고추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1월과 2월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크게 높아 발생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는 매개충인 총체벌레를 잡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초기에 벌레를 잡을 수 있도록 한낮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도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거나 도에 있는 대학, 직장을 다니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 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변호사 3명을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했습니다. 청구인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국선 대리인 선임 여부를 통지할 방침입니다. 청양 양봉농가에선 벌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청양은 온나무와 아카시아 등 칠갑산 주변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풍부해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벌꿀 생산이 가능합니다.
채집기로 꿀을 모은 뒤 수분을 날려보내고 저온 숙성하면 청양지역 기능성 벌꿀이 완성됩니다. 충청 K벤처 페어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박람회에는 홍성 등 5개 지역 16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기업들은 개별 부스를 통해 현지 관람객과 바이어를 상대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진에서 진행된 가톨릭 공직자 피정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톨릭 공직가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당진 솔매성지와 합덕성당에 모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피정대회는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에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광판은 시청 앞 솔빛공원과 대진초등학교, 성현초등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초등학교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됐습니다. 알림판은 보건환경연구원 서버와 연결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태안군 환경관리센터가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환경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매주 수요일을 환경학습의 날로 정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30번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교육은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15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천군 유부도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후 3시 서산 동문동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낮 12시 경기 광명시에서 열리는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4일 오후 5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4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사분기 예산군 지역 총화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태안 군수는 4일 오후 1시 45분 갈두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1기 태안군 마을대학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4일 오전 9시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6월 직원 원래 모임 및 직장교육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2도, 당진과 홍성이 14도, 서산과 태안이 15도, 예산이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26도, 당진과 홍성 27도, 예산과 청양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 동안 못다한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이 강해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선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